아마 넘어져서 오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연세퍼스트 치과 손용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이렇게 해서 앞니가 부러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때 치아를 빼고 어떻게 할 때는 치아를 살릴 수 있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부러져서 왔어요. 아마 넘어져서 오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앞니가 이렇게 부러진 경우에 남아있는 뿌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엑스레이로 봤을 때 아래쪽까지도 약간 파절선이 보이기는 하는데 남아있는 뿌리의 길이가 잇몸보다 몇 미리 정도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지, 얘네가 거의 잇몸 라인에서 딱 부러지면 똑같은 치료를 해도 예후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최소한 4-5mm 정도 위쪽까지 잇몸으로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쪽에서 보면 부러지면서 입천장 안쪽으로 치아가 이렇게 조각이 났어요. 바깥은 남아있더라도 안쪽 부분으로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잇몸 살 기준으로 한 1-2mm 이상 또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서는 뭔가 씌우거나 떼우는 작업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잇몸을 좀 잘라내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이렇게 다시 씌울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사실은 멀쩡하게 다 남아있는 치아를 씌우는 것보다는 예후가 확실히 안 좋긴 하겠죠. 근데 위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걸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민둥민둥한 데다가 그냥 머리만 올려놓으면 밥 먹으면 똑 부러질 거 아니에요. 치아 위쪽으로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그래서 그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파이버 포스트라고 치아색 나는 기둥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안에다가 박고 철근 넣는 것처럼 치아에다가 이제 보강을 해주고 머리를 새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 씌운 게 잇몸이 길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잇몸이 좀 길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씌운다고 이게 더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미 신경치료가 돼 있던 치아가 부러졌어요. 조금 더 아래쪽까지 부러졌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정도까지 치아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뼈 있는 부분 레벨까지 치아가 부러져 있어요. 거의 그냥 뼈 높이에 뿌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둥을 놓고 뭘 해도 이게 쉽게 또 파절이 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잇몸을 열고 뿌리를 빼고, 뭐 염증이 있어서 치아를 뺀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 뺀 걸 확인하고 거기다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꼬매 놓으면 보통 한 3달 정도면 뼈랑 붙고 임플란트에다가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쪽에다가 뼈의 센터 정도에 잘 들어갔는지 임플란트가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본 떠서 머리를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했을 때 머리 위쪽에 뭐가 보인다, 근데 그게 너무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위에가 조금 절반만 부러졌다 이런 케이스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신경치료에서 보통 쓸 수 있죠. 어금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앞니 부러지신 분은 앞니가 없는 상태로 2-3개월간 지내야 되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심어놓고 임시 틀니가 있어요. 뺐다 꼈다 하는 건데 투명한 것도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딱 거는 것도 있고, 또 고정이 아주 좋은 분들은 여기다가 기둥을 연결해서 한 번에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힘을 받으면 뼈가 약간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뺐다 꼈다 하는 형식으로 앞니를 많이 해드리죠. 불편하죠.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부러진 치아를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 때는 좀 갈아서 다시 본 떠서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앞니로 절대로 이쪽으로 힘 받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니가 부러져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뭐 전체 환자 비중에서 높은 편은 아닌데 임플란트 케이스 중에 10케이스 하면은 뭐 한 케이스 정도 부러지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시게 되고요. 이분도 지금 신경치료 했던 치아가 부러졌죠. 신경치료 하면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내 치아, 살아있는 치아는 이런 식으로 잘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신경치료 한 치아는 코어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로 내 거 남아있는 거는 껍질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만 힘을 주면은 얘네들은 힘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 부러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씹다가 부러질 수 넘어지거나 씹거나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내 치아의 코어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 치아의 껍질이 얇게 남아있으면 아무리 보강이 돼 있어도 얘네가 힘을 받으면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어금니도 신경치료 하신 분들은 단단한 거 이런 거 항상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죠.
오늘은 앞니 부러진 분들 케이스 2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의사들도 다 치아 웬만하면 살리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오랫동안 쓰고 싶게 해드리고 싶은데 잇몸보다 너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누가 봐도 너무 오랫동안 못 쓰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아주 약하지만 나는 아껴서 잘 쓰겠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살려볼 수 있죠. 대신에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되고 환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은 이 경계에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너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잖아요. 저는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앞니 다쳤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환자분 치아를 생각하시면 아마 환자분 치아 예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연세 퍼스트 치과 손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